자, 말소 기준 권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권리를 말소시켜주기 위한 기준 권리들을 얘기합니다. 자,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떠한 권리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목적물이 있습니다. 이게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을이라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즉 낙찰받은 사람이 차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본인 소유를 만드는 게 경매의 절차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목적물이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갑의 목적물이 뭔가 사연들이 많겠죠. 근저당을 빌려서 돈을 못 갚았다든가 아니면 외부 사람한테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이 가압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갑의 목적물은 등등등등 어떤 권리들이 굉장히 갑의 목적물에 많이 설정이 돼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새로운 매수자 될 사람은 이 갑에 설정됐던 이런 권리들이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넘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부등본상에 또 그 외에 어떤 권리들이 을이라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권리의 행사함에 있어서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부분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즉 여기에 갑의 목적물이 있던 권리들이 을이라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있던 권리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말소를 시켜주는, 넘어오지 못하게 말소를 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다.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이렇게 총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해당 권리들이 있고 그 권리 밑으로 이런 해당 권리들이 있을 경우에 이 권리들이 본인 스스로 본인도 소멸이 되면서 아래 권리들을 소멸시켜준 게 말소 기준 권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선순위 권리, 후순위 권리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선이고 후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선순위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권리는 후순위 권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음에 이 상대방, 즉 갑의 목적물에 있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설정돼 있었다면 이거는 말소를 시켜준 기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선순위 권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선순위 권리는 갑의 목적물에 있던 선순위 권리는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그 권리가 살아서 넘어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갑의 목적물 을이 소유자가 됐더라도 이 권리로 인해서 소유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큰 룰을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 경매를 공부하시고 경매를 실전에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이 권리 분석은 물론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권리 분석, 이 가맹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은 과연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넘어온 물건들이 있는지, 권리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 없어지는 권리들인지를 파악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물론 이 7가지 권리 밑으로 가맹 목적물의 권리가 있었다라면 모두 없어지는 거죠.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을은 부담 없이 이 목적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7가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7가지 밑에 있음에도, 이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권리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선순위 권리는 살아서 넘어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후순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을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첫째, 예고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 가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 관련 가처분일 경우에는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이 돼야 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는 죽지 않고 을에게 그 권리가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처분은 지금 소송 중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임시로 가맹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유권은 네게 아니야 라고 원고가 이기게 되면 이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건 원고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을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이 원고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도 신청자가, 원고가 이기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게끔 한 소송에서 철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역시나 을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예고 등기라는 것은 2011년 4월에 폐지는 됐습니다. 예전 것인데 제가 왜 써놨냐면은 이 예고 등기라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예고 등기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고 등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갑과 을 간에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을이 갑을 소송을 건 겁니다. 어떤 부분을 소송을 걸었냐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대해서 말소를 시켜주세요. 내지는 그 말소된 거를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송이 벌어진 거를
이런 부분을 원고와 피고가 등기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법원에서 촉탁명령으로 소송 중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라고 법원에서 등기를 해놓은 게 예고 등기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고 등기는 2011년 4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 폐지가 되고 이게 현재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예고 등기는 2011년 4월달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있으니까 이걸 한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가처분은 원인무효의 가처분,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이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얻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중에서도 원인무효의 소유권 가처분 이거는 등기부등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외에 사회행위에 의한 처분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 이런 것들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됩니다. 소멸이 되는데 이것만 원인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무능력자의 어떤 거래라든가 사기에 의한, 착오에 의한, 강박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효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갔으니 그걸 나한테 넘겨달라고 소송 건 부분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입니다.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말소가 됩니다만은 요거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파악해서 말소 기준원이 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해서 가늠을 이길 건지 질 건지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되면 소유권을 뺏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이긴다 건물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세의 흐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소 기준 권리는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근저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해당 권리 중에서 근저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건 일단은 괜찮고요. 그 이후에 정말 특별한 어떤 특수한 물건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외에도 전세권 이거는 세모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이 앞에 있다고 무조건 말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선순위이면서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선순위이면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한 전부 전세권자에 한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라는 부분인데 이 담보가 등기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보가 등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민사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담보가 등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인 본명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 써드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담보가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보존가등기 각각의 성격은 틀립니다. 그런데 성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이 성격과 이 성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지만이 말소기준 권리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일 때는 선순위일 경우에는 소유권을 보존했다. 상대방이 미리 소유권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이 권리가 선순위 맨 위에 있는 권리일 경우에 내가 인수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미리 소유권을 보존을 했죠. 예약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 후발적으로 취득했더라도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더라도 원래 소유권을 예약해 놓은 이 사람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각각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의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